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원격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와, 재택 녹음 너무 좋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내 옆집의 대학원생이라는 팟캐스트를 할 때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해와도 마이크를 산 김에 이제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서로 좀 편한, 뭐라고 해야 되지? 근무 환경을 위해서 재택 녹음을 시도해봤습니다. 저희도 이제 드디어 복지라는 게 생겼네요. 근데 이제 각자 사비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조금 참고해 주실 게, 제 마이크가 소유의 마이크보다 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평소보다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점, 저희도 오늘도 테스트 해보는 거니까,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싱크가 어떻게 잘 맞을 수 있을까 이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뭐 그건 나중에 편집할 때 스트레스 받는 거죠 뭐. 맞아요. 미래에 저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한 지 2주가 지났는데 뭐 특별한 근황이 있으셨나요? 근황이라 저는 사실 녹음보다 근황이 더 어려운데요. 뭐 한 게 제가 또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청소년 지도사 아닙니까? 네. 얼마 전에 보수 교육을 받고 왔어요. 보수라고 그게 또 하면 진보 보수의 저기요. 겠냐고요. 그런 보수 아니고요. 네. 교육을 이제 받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해야 될까? 이제 변화무쌍한 청소년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거치고 왔는데요. 요즘 참 갔다 와서 느낀 게 저는 아날로그 인간이란 말이죠. 네. 근데 요즘 청소년들은 디지털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시설들도 좀 디지털틱하게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센터를 갔는데 3면이 화면인 거예요. 3면이 화면인데 막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바다 화면을 띄워주면 막 갑자기 바람이 막 불고 그러니까 바다 내음 비슷한 향을 뿌려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쉽지 않다. 이런 걸 또 적응하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스튜디오 꾸밀 돈으로 바다 한번 데려갔다 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그게 아저씨인가요? 네. 네. 그런 걸로. 왕 아날로그 인간입니다. 그러면 저의 근황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제 생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 와. 녹음 때 혜화가 이제 막 선물 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생일인 겸해서 이제 여러 사람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착취해냈죠. 제 스스로에게도 하고 그래서 약간 박스를 뜯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저번 주가. 그게 또 일주일 동안 계속되잖아요. 박스 언박싱이. 아니에요. 그게 하루에 끝났어요. 왜냐면 제 생일이 토요일이었어가지고 미리 보내주는 사람은 없었고 토요일에 주문을 하니까 월요일에 다 오더라고요. 화요일인가? 화요일에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에 다 뜯었습니다. 주말이면 그렇겠네 진짜. 네. 제각각 오지 않고 한 번에 다 와버려가지고 소소한 즐거움? 대대한 즐거움이 있는 한 주였고요. 그리고 친구의 청첩장을 받았어요 또. 근데 하필 또 그 청첩장 그 친구의 결혼하기 1시간 반 전에 제 작은 누나가 결혼하거든요. 두탕 띄어야 돼. 두탕은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가족 네, 결혼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친구의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어떤 친구인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저보다 한 살 누나인데 고등학교 때 이제 뭐 이런 대외 활동하다가 친해진 그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에 있는 한 명이 결혼합니다. 기분 이상하겠네요. 재작년에 이제 다른 그 물에 있는 다른 형이 결혼해가지고 다시 그때 보고 이번에 한 2년 만에 본 거거든요. 그때만 해도 막 다들 결혼 생각 없다. 결혼을 한다면 네가 제일 빨리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제가 제일 빨리 하지 않겠니라는 건 이제 안 하겠다라는 선언인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사회에 진출을 좀 늦게 한 편이고 그 사람들보다 이제 한 살씩 어리고 그렇으니까 자기들은 막 장기 연애한 커플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네가 제일 빨리 할 걸 이랬던 건 아무도 하기 싫다는 얘기였는데 한 명 청첩장 주고 그 자리에서 한 명 이제 청약만 되면 바로 결혼이야 이러는 애들
적도 있고. 진짜 어이없어. 그러니까 20대의 비혼 선언 이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다 개뻥이군요. 앞자리가 3으로 바뀌는 순간 생각이 싹 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늘면은 또 생각이 바뀔 것 같기는 하네요. 부럽다. 부럽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컨텐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오늘은 혜화가 추천을 했죠. 맞아요. 저희 진짜 오랜만에 최신 컨텐츠를 좀 갖고 왔습니다. 자꾸 막 옛날 거 하니까 재밌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저희가 또 리뷰 팟캐스트로서의 그걸 소임을 다하고 있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갖고 온 작품은 닭강정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입니다. 와! 아니, 저는 이걸 이제 쇼츠에서 그 정호연이랑 안재홍 이게 둘이 너는 가장 완벽한 외모의 소유자야 뭐 이런 그 드립을 치는 그 장면을 이제 쇼츠로 살짝 보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명장면이죠. 했었는데 이제 혜화가 이거 한번 봐보자. 안재홍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첫 작품이 마녀사냥이란다. 마스크 걸이었잖아요. 그 마스크 걸에 나왔던 안재홍이 또 새로운 작품을 했다면서 저에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됐는데 상당히 할 말은 많은 작품이지 않나. 참 묘하죠잉?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친구가 웹툰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웹툰을 정말 빠짐없이 보는데 예전부터 저한테 닭강정 재밌으니까 닭강정 봐라 웹툰 그렇게 했는데 제가 또 웹툰도 이렇게 막 진득하게 보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초반에 이렇게 조금 봤는데 약간 병맛 컨셉인데 이러면서 좀 흥미롭게 보다가 또 한동안 까먹고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에 닭강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앞에 초반 봤을 때 이게 완전 병맛 컨셉이길래 이거는 만화에서만 구현될 수 있는 병맛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실제 사람이 이거를 했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올까 궁금해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안재홍 배우님이 또 여기 마스크 걸에 이어서 또 다른 찐따캐로 나오잖아요. 찐따 같으면서도 누구보다 상남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렇긴 한데. 이 캐릭터 굉장히 멋있다고 아무튼.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전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줄거리를 막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화별로 소감을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10화짜리기도 좋습니다. 하니까 제가 이제 이걸 보고 나서 단군이라는 유튜브에 활동한 유튜버가 이 시리즈를 보고 리뷰하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 사람도 앞에 부분은 좀 갸우뚱했는데 뒤에 부분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혜화랑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았는데 저는 사실 완전히 반대였어요. 저는 그 앞부분이 더 좋았거든요. 뒤로 갈수록 차라리 병맛일 거면 계속 쭉 병맛으로 가길 바랬던 건가요? 네, 뒤로 갈수록 뭔가 진지한 이게 외계인이 막 나오고 시간 여행 막 그게 진지하다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무거워지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앞에서 그 요즘 표현으로 뇌절이라고 하죠. 그냥 드립으로만 계속 티키타카를 주고받는 그 포인트가 오히려 제 취향에 맞았고 뒤로 갈수록 좀 진지해지는데 그 진지한 설정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앞부분이 차라리 이 작품에 어떤 특별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에가 조금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앞에는 약간 뭔가 되게 꽁트 보는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꽁트를 이렇게 회사에 놀러 다니는구만 날로 먹는구만 하하하하 또 미나야 어떡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외계인 웡웡웡웡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할 거면 저 앞이랑 좀 이렇게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좀 뭔가 앞에서 그렇게 병맛으로 할 거면 쭉 병맛으로 가던지. 왜냐면은 앞에 뇌절이 정말 많았단 말이죠. 과도한 드림 욕심 이런 것도 좀 많고. 근데 또 뒤에서는 또 그걸 너무 빼버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안 맞는 느낌? 맞아요.
그게 좀 들었어요. 자, 1화부터 간단하게 줄거리를 얘기해보자면 고백중이라고 하는 안재홍 배우가 맡고 있는 역할과 최선만이라고 하는 모든 기계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 이렇게 둘이 있는데 안재홍 배우가 막 노래를 좋아해서 약간 엉뚱한 노래를 막 흥얼거리면서 이제 출근을 했는데 앞에 이제 회사 앞에 이제 큰 박스가 놓여 있어가지고 마침 이제 다른 외부 업체에서 보내주기로 한 기계가 우리 도착을 했나 보다, 샘플이 도착했나 보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최선만 사장이 들어와가지고 사장도 들어오고 사장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이제 뭐 드립을 치면서 놉니다. 근데 이 드립을 치는 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작정하고 치는 드립 같았어요. 눈빛 딱 보자마자 너 드립 나 드립 오케이 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왜 자네는 가능성 있는 외모를 옷으로 망치고 그러나? 저는 왜 약간 이런 식으로 돌려 하는 그 드립이 이건 하지 않니? 하면서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꽁트 보는 것 같다라고 했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아이고 사장님 맞아 어쩌고 저쩌고 이런 느낌? 그걸 너무 대놓고 하고 이거를 약간 자네 그 노란 바지는 나에게 엄청 큰 사건이야 하니까 저희 집에 빨간색 바지도 있는걸요 하니까 그럼 작은 사건이었구만 깔깔깔깔 이런 느낌 그런 느낌 맞아. 이런 느낌의 드립을 계속 치고 놀거든요. 저는 요 드립들이 굉장히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의 직원 이 고사원이 또 들어오는데 고사원은 처음에는 멀쩡한 사람인 척 등장하지만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아재 개그의 향연을 펼쳐지죠. 이게 근데 웹툰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나요? 어쨌든 그건 그냥 만화니까 만화니까 이런 드립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실제 사람으로 구현됐을 때 어떻게 구현될까 궁금했던 거거든요. 이런 맥락 없는 대사들과 맥락 없는 드립들이 어떻게 구현이 될까 했는데 그대로 하고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잘 맞았습니다. 이런 실없는 농담들이 뭐랄까 저 이제 20대 극후반이어서 이제 주변에 같이 저희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곳에서 있는 직원분들이랑 저랑 나이대가 좀 비슷해요. 근데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진짜. 아니 막 그 서로 똥드립을 남발하는데 이제 서로 이해도 잘 못해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 30, 40대, 40, 50대쯤 되면은 남자들이 모였을 때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지 않을까? 여러분의 미래를 보신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막 여자 직원들은 막 대꾸도 안 하거든요. 남자 직원들끼리만 신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댓글들 같은 거 보면은 사실 이렇게 앞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티키타카 이런 것들이 소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재밌다고 하셨지만 댓글에서는 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웃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댓글들이 좀 많았거든요. 제 생각엔 다 샤이한 사람들만 내가 정말 이게 너무 재밌었지만 어디 가서 재밌었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게 아닐까요? 약간 숨어듣는 개그 숨든 명 이런 거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리고 나의 드립 수준은 이 정도가 아닌데 막 이러면서 숨어드는. 그래서 이런 개그 이런 꽁트 스타일 제가 또 꽁트도 좋아하고 해서 저한테는 잘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뇌절 이런 거 어차피 할 거면 끝까지 가는 게 낫다라고 보는 주의여서 맞다. 맞다네. 맞다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고백중이 이제 있는데 이제 최선만 사장의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은 바로 김유정 배우가 열연을 펼친 이제 최미나 역할이죠. 진짜 이쁘더라고요. 야, 근데 이렇게 잘 컸지? 근데 잘 컸다라는 표현이 실례인 게 김유정 씨는 그냥 옛날부터 예뻤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래. 약간 역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한순간도 놓치지 않은 욕심쟁이지 않을까. 뭔 소리야? 좋겠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좋아하는데 뭐 그녀가 이제 제 이상형은 뭐 누구나 인정할 만한 외모에다가 뭐
적당한 몸매에 뭐 그런 이상형을 말하니까 이제 고백 중이 막 운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막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이 살짝 스쳐 지나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미나 씨가 백정 닭강정을 들고 이제 회사에 찾아오는 거죠. 아빠 치킨 사왔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고백 중이 이제 이렇게 쭈삣쭈삣하면서 이제 자기 운동했다는 티를 좀 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른 직원들이 다 빠져 있고 고백 중 혼자만 미나를 만난 상태인데 둘이서 이제 닭강정 앞에 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 고백 중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나가 난 잘생긴 사람을 좋아해요 라고 다시 고백 중에게 말하는데 잘생길 수 있는 방법은 모르시나 보네요. 그걸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라고 얘기를 하죠. 야. 플러팅 오졌다. 그러면서 이제 김유정이 나에게? 그러니까 김유정이 딱 그 얼굴 클로즈 딱 돼가지고 그걸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죠 라는 순간 잇몸이 만개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아 진짜? 재홍이 형 좀 부러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죠. 좋겠다. 아무튼 그렇게 유상한 플러팅이 오가고 있는 와중에 미나가 아까 도착했던 기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했더니 우리의 그 고백 중이 저게 아마 뭐 수면에 도움이 되는 뭐 그런 기계였던 것 같은데 이랬더니 저 오늘 안 그래도 얼마 못 잤거든요. 저 오늘 14시간밖에 못 자서 지금 수면이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이러면서 갑자기 기계로 뛰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고 이제 고백 중이 그걸 보면서 미나가 무슨 얘기를 한 거지? 막 생각하면서 닭강정을 먹으려는 찰나 닭강정이 흘러지고 미나가 그걸 보면서 닭강정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미나가 그 기계 안에서 닭강정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초반부 한 20분? 10분 동안 그냥 쉴 새 없이 재밌었거든요. 그냥 드립 치고받고 김유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갑자기 김유정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미나 씨가 닭강정으로 변하는 그 순간 짜쳤나요? 아니 약간 짜치기도 했고 아니 제목이 닭강정이잖아. 근데 이제 한 명이 닭강정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10화 동안 이 사람은 닭강정에서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크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와, 이 내용으로 10화를 어떻게 보지? 아예 사전 정보 없이 보셨군요. 네, 아무 정보 없이 봤는데 아니, 빨리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 답답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게 이제 이 드라마를 보게 되는 어떤 주요 원동력이긴 한데 근데 막 그게 너무 까마득한 거죠. 10분 만에 닭강정이 됐는데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거의 뭐 300분 막 이래버리니까 그치. 앞으로가 좀 까마득해지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좋았는데 조금만 더 이 분위기 이 느낌으로 가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래도 이게 자꾸 그 닭강정으로 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여정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10화까지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대체 이게 왜 닭강정이 된 거야?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은 그래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어떤 장르물을 많이 접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왜는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 네, 왜 이렇게 됐냐는 어차피 뭐 별로 특별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미나가 닭강정이어야 됐던 이유는 딱히 없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언어의 자의성과 같은 그런 구조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딱히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닭강정이 아니라 다른 거였어도 된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제가 옛날에 해와 함께 했던 연극이 빵이라는 연극이 있는데 막 빵에 대한 얘기를 한동안 떠들다가 그러고 보니까 빵이 아니고 떡인가? 이러면서 모든 걸 부정해버리는 그런 연극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닭강정이든 뭐든 일단 갑자기 뭐가 변했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똥꼬쇼가 이 드라마의 모든 것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난 이제 300분짜리 똥꼬쇼를 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했죠. 벌써부터.
라는 학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신기한 거는 또 최선만이 이 미나가 닭강정이 됐다는 사실을 어떤 특별한 과정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맞아. 사장님, 미나 씨가 닭강정이 됐습니다 하니까 그래 우리 미나야 이러면서 더 크게 불러야 됩니다. 미나야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해를 하는데, 근데 반대로 뭐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될까요 하니까 세상에 어떤 경찰이 사람이 닭강정이 됐다는 말을 믿어주겠나, 이런 식으로 또 현실 객관화는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러쿵저러쿵 넘겨버리는.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이러쿵저러쿵 넘겨버리는 걸. 그래, 괜히 설명했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된단 말이죠. 이런 식의 장르물을 할 거면 좀 뻔뻔하게 능청스럽고 뻔뻔하게 넘어가는 그런 연출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그런 것들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또 재밌었죠. 여기까지. 두 사람은 이제 미나를 돌려야 되니까 그 기계의 정체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가 피곤함을 해결해주는 그런 기계니까 이제 그쪽 사장한테 전화를 하고 막 이러니까 그거 아직 안 보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CCTV를 확인하는데 CCTV에는 누군지 잘 모르겠는 그런 사람의 얼굴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미나를 찾아내는 과정들도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게 막 닭강정이 한번 섞이기도 하고. 맞아요. 한번 섞여요. 완전 막 먹힐 뻔하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막 이래가지고 막 우리 미나는 추위를 잘 타는데 막 이러면서 우리 미나 씨가 얼마나 추웠을까. 닭강정에 이렇게 과몰입하는 그런 중간중간의 장면들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닭강정이 된 미나의 아빠와 닭강정이 된 미나를 짝사랑하고 있는 그런 고백 중 이 두 사람이 이제 미나를 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섞여있는 닭강정을 모두 다 모아놓고 이제 담요 같은 거 덮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서 기계를 갖다 놓은 사람이 백정 닭강정 때문에 이제 약간의 손해를 보고 있는 그 반대편에 있는 닭강정집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양반 닭강정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닭강정의 배달부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 기계에 대한 수소문을 하다가 그 기계를 연구했던 이제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던 인물과 컨택이 돼서 기계가 유인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인원 박사가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기계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그 유인원 박사가 얼마 전에 실종되었으며, 그리고 그 연구원은 사실 그 기계가 뭔지 잘 모른다, 뭐 이러한 사실까지 알아내게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계의 정체를 알아가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미나를 구별해내서 미나를 인간으로 돌리는 것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좀 이제 재밌었던 거는 백정 닭강정집을 가서 이 중에 뭐가 진짜 미나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장님을 좀 불러주세요 하니까 이제 저기 와서 줄 서고 기다리세요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다리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닭강정을 이렇게 팍 치면서 쏟아지게 돼요. 쏟아지게 되면서 그 닭강정 하나를 들고 최선만이 미나야 이렇게 외치니까 갑자기 이제 한 명의 여인이 나타나서 그거 당신 딸 아닌데요? 그 아저씨 딸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정호연 배우가 열연한 홍차라는 역할입니다. 이거를 잘 보니까 웹툰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 시리즈의 오리지널 캐릭터라고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잘 뽑은 캐릭터가 아닐까. 3화로 넘어가서 그녀가 고백 중에 전 여친이자 이제 맛 칼럼을 쓰고 있는, 음식 맛집 칼럼을 쓰고 있는 파워 블로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맛 칼럼니스트, 이렇게 극 중에서 묘사가 되죠. 근데 정호연 배우가 저 진지한 얼굴로 뻘소리를 하는 게 너무 웃깁니다. 근데 정호연 배우가 이번에 약간 진짜 뭐랄까 그 미술팀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정호연이라는 착장이라 이런 게 좀 잘 어울리던가요? 네, 아니 전 정호연 배우이기도 하고 모델이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이쁘신지 몰랐거든요. 영화에서 너무 처음에 이제 현재 시점에서 나올 때는 되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생머리로
쫙 해가지고 약간 옛날에 이누야샤에 나오는 산고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딱 나와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쁘시네 이래 딱 보는데 이제 과거 회상에 나타나면서 히피펌한 모습이 나오는데 히피펌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네. 거의 공효진급의 히피펌 소화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 이 장면이 이제 제가 이 작품을 보게 된 그 쇼츠에 나온 장면이죠. 그 뱃살 어디 갔어? 하니까 왜 날 만지니? 뱃살 어디 갔냐고 뭐 그 대창 같은 입술과 아니다 대창 같은 손가락과 닭똥집 같은 입술 두툼한 입술 이걸 되게 진지한 얼굴로 얘기를 해요. 너는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남자란 말이야 근데 라고 안재홍에게. 그래서 이건 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맞아. 네가 아니야. 내가 맞아. 하니까 옆에서 이제 류승룡이 너 맞아. 맞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맞장구를 치면서 빨리 정호연의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이 둘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빨리 미나를 찾아줘 이런 처절함이 막 반복되는 이 세 명의 개그 합이 제일 재밌는 포인트였고 저는 네. 이 드라마 통틀어서 이 3화에 나오는 요 포인트가 너무 재밌었어요. 홍차가 그 고백중과의 어떤 스토리를 떠올리기 위해서 이제 눈을 지그시 감고 회상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회상하지 마세요. 회상하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어떤 최선만의 대사들이 한편으로는 이걸 보고 있는 시청자들의 감정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지 않나. 너무 옛날 약간 개그 콘서트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됐고 빨리 스토리 진행시켜줘. 빨리 미나를 사람으로 바꿔줘. 제발 이제 이런 거 그만하고 딴 짓으로 딴 길 그만 세고 이렇게 바꿔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되게 메타적인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이게 그 단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회사에서 아재 개그 드립 칠 때 최선만이 한번 치고 그다음에 고대리가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백 중에 한번 치려고 하면은 뭐든 적당히라는 게 있는 거야 하면서 적당히 하니까 이제 그 고백 중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적당인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대사가 마치 감독이 관객한테 하는 느낌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일리 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런 대사들도 너네 지루하게 하지? 이렇게 최절하게 얘기하고 싶지? 빨리 스토리 진행시키고 미나를 사람으로 돌리고 싶지? 라는 그 말을 그 감독이 이제 배우의 입을 통해 빌어가지고 하면서 반대로 이제 그걸 하나의 어떤 연출 포인트로 삼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듯한디? 그러니까 어쩐지 약간 그 말로만 안 그랬지 뭔가 같이 이거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맞아요. 그리고 이 드라마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호감이 되게 쉽게 오가요. 홍차와 고백중 사이의 어떤 호감, 그리고 최미나와 고백중 간의 어떤 그 사랑의 감정 이런 것들이 되게 그렇네. 시작이 되게 쉽고 대신에 그 감정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차와 고백중이 딱 만났을 때는 평양냉면을 시켜먹는 고고한 너의 느낌이 좋아서 너를 좋아했다. 그리고 홍차세요? 하면서 홍차씨 하면서 실제로 만나다니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내기해가지고 수육시킬까요? 하고 계속 만남을 이어가면서 또 민트 초코를 나에게 줄 수 있어? 하와이안 피자를 시킬 수 있어? 하면서 그거에 고통스러워하는 홍차의 모습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탕수육을 찍어 먹으면 그건 탕수육이 아니라 고기 튀김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고집스러움. 근데 저는 이 커플의 되게 특이한 점은 민초 내가 다 부숴버릴 거야 하니까 민초는 이미 대중적인 음식이고 절대로 부서지지 않아 라고 말하는 고백중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 안 줘. 이래서 널 놓아줄 수가 없었지. 이 진지한 진짜 표정으로 이래서 널 놓아줄 수 없었지. 이런 줏대가 괘씸해서 하니까 최선만이 그걸 보더니 이 괘씸한 녀석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꽁트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웃으라고 만든 장면 같기도 하지만 이 드라마 안에서 그려내는 관계들은 굉장히 일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는 굉장히 쉽고 별거 아니고 하찮지만 그 이후에 그 감정들은 굉장히 묵직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여기서부터 한번 보여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네요. 뭔가 이 웃음 뒤에서 뭔가 심오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보면은 홍차와 고백중이 주고받는 대사나 최민아와 고백중이 주고받는 대사가 너무 알콩달콩하고 다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볼 때마다 뭔가 되게 힐링되는 기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서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유치한 거라 이거랑은 조금 또 다른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대사들. 맞아.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고 경험도 있고 좀 치어본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뭔가 기분 딱 가슴 따뜻해질 만한 대사들을 되게 어이없는 맥락에다가 잘 숨겨놔요. 불쾌한 요소들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는데 이렇게 막 피로감이 든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립이 좀 뇌절이긴 하지만 그래서 재밌게 봤던 게 아닌가. 뭐랄까 그런 느낌이죠. 얘가 참 명랑하고 눈치 없고 그런데도 그 미운 말은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 집에서 뭐 한 가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엄마랑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아빠를 맨날 이렇게 구박해요. 아, 이 사람은 뭐 이러고 저러고. 근데 이상한 농담이나 해대고 맨날 주말에 집에 굴러다니고 이러면서 막 구박을 해. 근데 막상 이 아빠는 밖에 나가서 뭐 술을 마신다든지 뭐 다른 걸 안 하고 그런 거죠. 그런 어떤 캐릭터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 슴슴하고. 아까 소요가 얘기한 것처럼 고백중은 상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제일 멋있는 사람들인 거죠. 밖에서 막 이런 거보다 사실 내실이 강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 안재용 배우의 저 뱃살이 분장이라고 합니다. 진짜 뱃살이 아니래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다 진짜 뱃살처럼 알아줘서 너무 속상하다는 후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 뱃살이 두드러진 건 못 본 것 같았는데 분장까지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쉐입이. 당연히 배역을 위해서 살을 찌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웠지만 그건 분장이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막 홍차가 이렇게 막 토시토시 뱃살, 막 대창 같은 손가락 이러니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홍차가 뿌려져 있는 견과류 토핑의 모양과 향과 색감을 통해서 구별을 해서 이제 하나로 다시 미나를 찾았습니다.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다시 기계를 추적해 나가죠. 그러면서 뭐 찾아내는 게 너무 유인원 박사의 어떤 생가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유인원 박사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제 점점 그 진실과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그 고백중이 본 미나의 변신은 미나가 기계 안에 들어간 다음에 닭강정을 외친 다음에 닭강정이 됐다. 이거를 이제 보고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차은우 이렇게 외치거든요. 근데 딱 그리고 나서 연기가 팍 나오고 이제 문을 딱 열고 나온 안재용 배우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차피 비현실적인 거 그냥 바꿔주지. 씨. 에라이 씨. 안 될 줄 알았다. 어차피 말도 안 되는 거 좀 바꿔주면 어떠냐 이러면서 투덜투덜거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웃겼어요. 내심. 근데 그건 그냥 배우의 목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웃겼던 것 같아. 내심 진짜 차은우가 되나? 그럼 진짜 노잼일 것 같은데 이러면서 딱 봤는데 야, 그렇게 한번 꺾더라고요. 이런 깨알 연출들이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나 이런 거 좀 잘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막 그렇게 드립이 난무할 때 딱 봤을 때 약간 지들만 신난 것 같은데 이러면은 완전 짜치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느낌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지들끼리만 신나는데 하는 드립이 좀 유치하고 막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현실 세계랑 이렇게 커넥트 연결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또 유승용 그러니까 그
뭐지 최선만이 갑자기 따릉이를 타고 어딜 간다든지 그런 약간 현실과 이렇게 커넥트되는 부분들이 맞아요. 근데 요런 맥락에서 지들끼리 재밌으면은 재미가 그 보는 사람으로는 불쾌함을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그 아재 개그 파트들이 그것을 혐오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지들끼리 즐거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재 개그를 좀 극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야, 또 쟤네들끼리 저러고 있네. 이런 식으로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아재 개그의 즐거움을 모르는 당신들이 너무 불쌍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자존심 상하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댓글에 그렇게 쓰는 건가? 왜 자존심 상하는 거죠? 저는 MG란 말입니다. 저도 MZ예요. 당신이랑 저랑 나이가 그렇게 몇 살 안 차이가 안 나는데. 그냥 괜히 좀 젊은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이게 입덕 부정기라고 하죠. 저도 한동안 그랬습니다. 저도 2년 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입덕 부정기 및 이제 나이듦의 부정기. 그래서 이제 4화에 가면은 미나랑 고백 중의 꿈속에서 닭강정의 머리통을 가진 미나와 고백 중에 이제 한강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그것도 너무 웃겨. 대사들이 또 이쁘잖아요. 미나가 난 항상 받기만 하는데 하니까 고백 중이 받기만 해줘요. 그게 나한테 가장 행복한 일이니까 약간 이러면서 서로 되게 스윗해. 너무 달콤한 얘기들을 주고받거든요. 근데 얼굴이 닭강정이야. 이런 데서 오는 그런 뭔가 의외성이 주는 그런 재미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물엿 뿌려주잖아요. 이렇게 촉촉하게 얼굴이 너무 건조하다 이러면서 칙칙 치는데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근데 여기에서도 어떤 다정함의 법칙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닭강정이니까 닭강정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했을 때 뭐 도청 같은 걸 칠해주는 거죠. 닭강정에게 맞는 어떤 것들을 제공해준다는 것. 내가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필요한 걸 찾아서 해준다는 것. 이게 이제 다정함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걸 통해서 다정함이란 무엇인가 약간 배워볼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는 것도 특이한 시청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게 참 신기한 게 이게 안재용 배우가 전에 마스크걸에서 그런 오타쿠 역할을 했던 게 생각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캐릭터가 이 대사를 했을 때와 여기서의 고백중 캐릭터가 이 대사를 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이 영화가 판타지적이어서 이런 대사들도 용인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네, 그냥 진짜 현실 관계였으면 진짜로 회사의 직원이고 사장 딸이고 사장 딸에게 이제 회사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했으면은 오히려 마스크걸 같은 느낌이 더 어울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 신고당하죠. 근데 이게 되게 동화같이 흘러가면서 이런 다정한 대사들을 다정하게 어려운 상황에 집어넣는 이 아이러니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게 아닌가. 따라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뭐 연인끼리 따라하십시오. 좋겠다. 따라하는 거. 따라해보고 싶다. 에이, 진짜. 아무튼 그래가지고 맞아. 그리고 난 요 사무실에 있는 랜턴 있잖아요. 랜턴? 조명. 책상마다 있는. 아. 이거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그 하늘색? 네, 맞나? 제가 이 하늘색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예뻐서 하나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여기 색깔들이 예뻐요. 네, 여기도 약간 저희가 저번에 했던 인생은 아름다워처럼 원색을 되게 잘 쓰거든요. 맞아. 고백중만 해도 이제 핑크색 와이셔츠에 연보라색 넥타이를 매고 그다음에 파란색 조끼와 노란색 바지를 입는 항상 그걸 막 7벌씩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갈아입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기계도 보라색이고 그리고 이 모든 기계 사무실에 있는 박스 같은 것들도 되게 알록달록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색감을 잘 쓰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알록달록하게. 그래서 더 동화적이고 우화적인 그런 분위기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고백 중 이걸 딱 보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된 또 다른 계기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거였거든요. 그 닭강정 그 웹툰에 나오는 고백 중에 착장을 안재홍이 똑같이 입었는데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 아까는 제가 대체 이 웹툰이 어떻게 실사화가 될까라는 거 궁금증에서 이 안재홍의 이 착장을 발견을 해버린 거죠. 대박. 진짜 똑같잖아. 이러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색감이나 그 건물 이 외관에 있는 그 이렇게 줄무늬 막 이런 색깔들도 다 되게 원색을 썼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스크 걸 때 안재용 배우의 어떤 그 차분한 톤이 그 특유의 그 오타쿠 히키코모리스러움과 좀 안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는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류승룡 배우랑 안재용 배우의 그 나긋나긋하면서도 약간의 그 맑은 눈의 광인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되게 나긋나긋하고 차분한 톤과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끝까지 가면은 이 고백 중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멋진 캐릭터였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이 안재홍이라는 배우와 이 고백 중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딱 잘 맞는 배역이었, 한 쌍이었다. 이런 게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미지 캐스팅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그런 병맛적인 요소들도 잘 맞고 뒤에 조금 그런 진지한 요소들도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배우들을 잘 선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되게 좀 빠르게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가지고 뭐 이 기계가 유인원이란 박사가 어쨌든 연구를 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근데 이 기계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된 기계였다는 것도 알게 되고, 유인원 박사의 어떤 행적을 이렇게 저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가면서 이제 그 실마를 얻어가는데, 그 와중에 이제 유태만이라고 하는 이제 등장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노안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형이 엄청 잘생겼어. 그래서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자들이 다 형과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흑화를 하게 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유인원 박사의 조카이면서 또 좀 똑똑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무당벌레 드론을 이용해서 모든 기계 회사 안에 침입을 해가지고 닭강정으로 변한 미나와 그다음에 그 기계를 훔쳐서 도망가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모험은 다시 그 기계와 미나를 되찾는 모험으로 바뀝니다. 네, 갑자기 여기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맞아. 여기서부터 약간 분위기가 되게 SF 스릴러 같은 느낌으로 변해요. 그래서 약간 그 유태만의 그 어두운 기운 때문에 더 그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유태만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유인원 박사를 다시 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원 박사는 여기서 이 기계에 의해서 애벌레로 변해 있던 상태였던 거고, 그래서 실종 처리되었던 거고, 어떠한 경로로 그 기계가 모든 기계 앞까지 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아 맞아, 기억났다. 이 유인원 박사가 그 나올 때 기계에서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서 등장을 하잖아요. 이 드라마에서는. 근데 약간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만화에서는 터미네이터처럼 알몸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뻥 하면서 그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근데 많이 순화된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그거 그대로 했어도 좀 재밌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갑자기 생각났네요. 그래서 이제 유인원 박사가 이제 이 두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과 기계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뭐 같이 해보자 이런 식의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이제 가면서 그 최선만이 고백중한테 이제 자넨 이제 가보게, 내 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선만이 아니요 저는 꼭 가야 합니다 하면서 자신이 왜 미나를 사랑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추억을 상상하죠. 이것도 되게 웃겼는데, 이제 골목길에서 어떤 일진들이 이제 한 명은 막 때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최선만도 그 사이에 섞여가지고 그 친구를 막 때리는 것 같아요. 고백중 막 같이 때리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후시딘을 발라주고 있던 거예요. 시간차 공격으로 허 이게 뭐지? 때리면 바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야 아저씨 누구야 싸움 잘해?
그럼 아저씨 우리가 때려줄게 하니까 이렇게 때려야지. 막 때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미나가 나타나가지고 그 아이스크림을 던지고 그 다음에 그 일진의 고관을 발로 찬 다음에 그 고백 중에 손을 잡고 도망쳐요 하면서 이제 같이 손잡고 달려가는 그런 네. 장면이 등장하면서 이제 미나가 그 해맑은 얼굴로 뒤를 돌아보면서 법규를 날리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예쁜 법규는 처음 봤습니다. 맞아요. 기네스북에 올릴 만한 법규였다. 진짜. 이렇게 법규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후시딘을 발라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겁도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모른 척해요 그런 걸. 제가 오늘 백중시 한번 구해준 거예요? 이러면서 법규를 딱 날리고. 이건 되게 아름답게 묘사되죠. 그 뛰어가는 네. 장면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하나하나 작은 별것도 아닌 그런 장면들을 깨알 재미. 되게 낭만적이고 되게 동화적이고 이렇게 그려내지만 그 별것도 아닌 그 경험을 통해 얻어낸 감정은 굉장히 결연하다. 이런 걸 또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사실 자기도 이제 도움을 받았으니까 자기도 이제 구해줘야 된다는. 별것도 아닌 관계였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에게 되게 큰 감정이었다. 그래서 이제 유태만이 이 기계의 작동 방법을 알아가지고 자기 형의 사진을 딱 붙여놓고 기계 속에 들어놓고 아마 나도 이제 이케맨으로 살아보고 싶어 하고 딱 눌렀는데 기계가 작동이 잘 안 되죠. 약간 기계가 뭐 이렇게 고장이 났다고 해야 되나? 에너지가 부족하다거나 약간 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 그걸 왜 알게 되느냐? 알고 보니까 그 기계는 외계인들이 가져온 기계였고 갑자기 그 외계인들은 그 기계를 회수하기 위해서 이제 지구에 버티고 있었는데 바로 그 외계인들이 백정 닭강정 집에서 일하고 있는 4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쁜 지구를 지켜라. 맞아요. 아 이게 나중에 되니까 정말 지구를 지켜라처럼 변해가지고 약간 지구를 지켜라 병맛 버전. 아니 근데 지구를 지켜라도 안 징그러운 버전. 지구를 지켜라도 병맛이긴 하다. 그러니까 병맛이긴 한데 그건 보면서 약간 으악 이랬거든요. 고어하지 않은 지구를 지켜라. 맞아, 다정한 지구를 지켜라지 않을까. 다정 버전. 우리 지구를 지켜라 얘기 나중에 한번 해야 되나? 닭강정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장소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태만과 유태원 이 과학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과학자들과 그다음에 이 모든 기계 그리고 백정 닭강정 외계인 이 세 무리가 이제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이 기계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에 대치되게 되는데 이러면서 미나가 기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고백중에게 한 말이 여기서 7화에서 나오는데 잘생길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나 봐요. 이미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백중 씨는 자기 얼굴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을 바꾼달까? 뭔가 그런 걸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막 미나가 이제 그러면서 약간 백중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장면. 그러니까 백중이 만든 노래를 기다려주고 기대해주고 같이 들어주고 즐거워해주고 이런 장면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갑자기 되게 또 힐링 포인트 다시. 그러니까 미나가 중간중간 등장해서 이렇게 힐링을 해주지 않으면 따라가기 좀 힘든 스토리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전 그래서 이 가뿐 진지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막 중간에 갑자기 또 이 기계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게 또 막 조선시대로 돌아가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살짝 이제 버거워질 때쯤 한 번씩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감독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병헌 감독이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되게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장면들을 배치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근데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게 약간 이 드라마의 문제였던 거죠. 생각 없이 보려고 눌렀는데 생각해야 돼. 맞아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미나와 백중의 관계를 봤을 때 이 밤양갱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면 정말 그 연인에게 바라는 거는 엄청난 관심, 엄청난 뭐 이렇게 선물, 뭐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매일매일 나를 좋아해주는 것,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를
같이 즐거워해준 되게 별거 아닌 것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갑자기 그 노래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 아까 그 도망가는 장면에서 그 노래 나왔어도 잘 어울렸겠다. 근데 아니지. 밤양갱은 근데 헤어지고 하는 말 아닌가? 뭔가 이 또따 그렇네. 그리고 이제 또 서브 스토리가 계속 나와요. 고백 중이 네. 왜 노란 바지와 파란 조끼와 분홍색 와이셔츠와 보라색 넥타이를 고집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재밌었어요. 아빠한테 전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래. 그럼 기계공학과에 진학하거라. 네? 기계공학과에 진학하거라. 음악 그거 딴따라 하면서 먹고 살려면은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기계공학과에 진학하거라. 이래가지고 결국상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고백 중이 나 반항할 거야. 그래서 노란 바지에 그 옷들을 싹 입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킹 받는데 킹 받는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이쁜데? 이러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이런 장면. 맞아, 여기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안 되니까 이쁜데라고 뱉어놓고 이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막 시름시름 앓는 척하면서 이쁜데 계속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하지만 그 고집에 절대 져주지 않는. 그래서 그 고집의 고집을 부리기 위해서 이 패션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인원이 그래서 옐로우 팬츠라고 고백 중을 부르게 돼요. 왜냐면 이제 고백 중이 그 유인원이 애벌레가 됐다는 사실을 아니까 라바 박사 이렇게 부르니까 내가 그것도 너무 옐로우 팬츠. 그러니까 왜 옐로우 팬츠라고 불러? 네가 나보고 라바라고 했잖아. 그래 그럼 약간 그런 느낌. 이 중간중간 맥락 없이 반말을 쓰면서 그래? 그럴까? 뭐 이런 식으로 나 같아. 그 뒤에 계속 진지한 장면에서 계속 라바 막 계속 이러고 저 옐로 팬츠 막 이러는데 그게 너무 깨알 웃긴 포인트였어. 그것도 둘 다 또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도 남에게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려고 하질 않아. 그리고 또 이기려고 막 아득바득하지도 않아. 그래서 지지 않아. 이기려고 아득바득 하는 순간 지는 거거든요. 맞아. 다 흘리니까 아무도 지지 않는 그런 평화가 이어지죠. 네. 자, 그러는 사이 이제 고백 중이 노래 그 미나를 위해 만들어준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고 닭강정 랩소디. 닭강정 랩소디라는 노래가 화제가 되고 그 닭강정 랩소디를 보게 된 백정 닭강정 사람들도 그 연구실에 찾아가게 되고 근데 그 와중에 연구실에서 미나를 넘길 수 없어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이제 라바 박사가 이제 최선만과 고백 중을 묶어놓게 되고 기계의 비밀이 밝혀지죠. 네. 조선시대 때 이제 그 기계를 타고 외계인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데 이제 그 기계의 사용처가 뭐냐면 외계인이니까 이제 지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려고 그 기계를 가져왔는데 이제 그 기계가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악용되기 시작했다. 근데 외계인들은 지구인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 기계를 회수하기 위해서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됐다. 뭐 이런 설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강금에서 탈출한 고백중과 최선만, 그 다음에 이 외계인들, 그리고 이제 라바 박사와 테만 이렇게 세 무리가 이제 대치하면서 서로 나와봐 할 게 저 기계는 우리가 가져가야 돼 이러다가 결국에는 외계인들이 갑자기 개입을 하게 되죠. 외계인들이 결국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박사와 유테만은 제압되고 여기서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최선만과 고백중 그리고 외계인 사이에서 협상이 일어나는데 이 기계의 힘으로는 지금 어떻게 한 명만 바꿀 수 있나요? 따였나?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한 명만 바꿀 수 있는데 이거 에너지를 이제 충전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의 시간이 필요한데 외계에서의 하루의 시간은 지구에서의 50년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선만은 결정을 하는 거죠. 이 외계인들 사정 따위 내 할 바 아니고 일단 우리 딸을 제때 돌려놓을까? 아니면 50년을 기다릴까? 라고 이제 고민 끝에 그래 그러면은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50년을 우리가 기다리자 대신에 미나가 돌아올 50년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회사를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 고백중은 세계적인 가수가 돼 있어요. 세계적인 가수 옐로우 팬츠. 팬츠. 되게 웃긴 게 옐로우 팬츠는 그대로인데 분홍색 와이셔츠는 이제 유광으로 변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조끼는 웨스턴 파란색 조끼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넥타이 대신에 좀 다른 걸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외형 변화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미나가 돌아올 50년을 위해서 이제 옐로우 팬츠는 50년 동안 사람들이 모두 다 그녀를 기다리도록 그녀에 대한 나의 마음을 50년 동안 노래로 부르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로맨티스트. 낭만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선만은 도인이 돼 있습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는 도인이 돼 있고 유태만은 모든 기계의 사장이 돼가지고 이제 이 둘을 후원하고 그렇게 50년이 지나가지고 외계인이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고장 나가지고 50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최선만은 그 미나가 돌아오기로 한 50년이 딱 되는 날 그날 아침에 조용하게 사망을 합니다. 혹시 이 버튼을 누르면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데 누르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고백 중에 버튼을 누르고 해맑게 달려오는 미나의 모습으로 그 드라마가 끝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엔딩 같은 경우에는 뭐 무한 루프라기보다는 왜냐면 기억을 안고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뭐 타임의 타임 패러독스 어쨌든 뭐 그 시간대에 어떠한 작은 변화를 통해서 이 미나가 닭강정이 되지 않았을 만한 그런 시간을 평행 세계를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외계인들이 배려를 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착한 외계인 스토리. 낯설지만 재밌었다. 그 아까 전에 막 외계인과 협상을 할 때 어쨌든 마지막에 무력을 행사하게 되긴 하지만 그 전에 인간들은 이런 걸 무서워하던데 하면서 갑자기 BTS 하면서 BTS 좀 어제 미사일 그 장면은 되게 귀여웠거든요. 그 외계인들의 그 귀여운 포인트들과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배우들의 등장까지 재밌는 포인트들이 아주 곳곳에 콕콕콕콕 숨어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 조선시대에 갑자기 문상훈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갑자기 그 고백 중에 아빠로 고창석이 나온다든지 약간 그런 예상치 못한 배우들의 출연까지 깨알 재미를 맛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웹툰으로 그 외계인들을 봤으면 위화감이 없었을 것 같은데 드라마로 봤을 때는 위화감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오는 그 뻘쭘한 느낌? 이 그 웹툰과의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웹툰에서의 드립들은 그 하하하 하면 약간 그 화면의 떨림이라든지 이런 정적인 것들로 그 뻘쭘함을 좀 가릴 수 있는데 여기는 그 뻘쭘함들이 적나라하게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그 짠함? 그런 것들이 또 영상화됐을 때 좀 차별점인 것 같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계속 다정함 얘기를 하는데 외계인도 다정하고 최선만도 다정하고 고백중도 다정하고 홍차도 다정하고 최민아도 다정해요. 그래서 다정한 사람들끼리 나와가지고 되게 다정하지 못한 상황을 다정하게 풀어내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요즘에 되게 자극적인 이야기들과 이 많이 나오는 것만큼 또 다정한 얘기도 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되게 반대 극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다정함의 흐름에 있어서 좀 되게 특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작품을 추천한다 그러면은 사실 추천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이건 별로야 이렇게 비난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드는 되게 오묘한 작품은 되게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다정한 작품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미 너무 많은 것에 피로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간 내서 보는 이런 드라마들까지 필요할 필요는 사실은 없잖아요. 그 마스크걸 같은 작품은 되게 일단 상대방에 대한 경계와 그런 불편함들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것에
반대편에 있는 어떤 모순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고 했다면 이런 다정함 같은 것, 이 닭강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정한 이야기를 통해서 좀 이 삶에 없을 법한 판타지적인 그런 따뜻함을 전해주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만약에 이 작품이 그냥 다정하기만 했으면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작품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다정하면서 너무 판타지적이고 너무 B급 감성의 웃음 코드를 집어넣음으로써 우리도 이거 비현실적인 거 알아. 알면 이렇게 하겠냐? 이런 이런 것. 그러니까 대놓고 환상인 거라고 말해주면서 그러면서도 그 환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달콤한 특징들을 좀 잘 보여주는 활용하고 있는 뭐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고 재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웹툰이랑 별개로 그냥 이 작품을 즐겨주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작품 누구에게 추천드리냐고 한다면 아재 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 맞아, 맞습니다. 아재 개그를 에 대한 입덕 부정기를 좀 벗어났다 이러시는 분들 그냥 그 틀어놓고 밥 먹고 닭강정 먹고 뭐 그러면서 제가 이 시리즈를 언제 봤냐면 제가 3월 한 달 동안 하루도 쉰 적이 없었어요. 그냥 뭔 일이라든지 다 있어가지고 이제 그 생일 기점으로 해서 이틀을 그냥 쭉 쉬었거든요, 집에서. 그러면서 그냥 그 거실에 틀어놓고 누워가지고 그것만 계속 봤어요. 보다가 뭐 핸드폰도 했다가 인스타도 봤다가 딴짓도 했다가 밥도 먹었다가 그러면서 보냈거든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막 열심히 봐야 되고 집중해서 봐야 되고 이런 느낌보다는 대충 대신에 약간 몰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맞아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예 생각할 요소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쫙 한 번 볼 때 그냥 쫙 보는 게 좋고, 그리고 한 번 보고 또 끊기면은 또 다시 그렇게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은 또 안 들기 때문에. 맞아. 뭐 맞다 닭강정 이러고 볼만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지하철 타고 갈 때랑 버스 타고 다닐 때 봤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딱 괜찮더라고요. 딱 그 정도? 이거 영문명이 치킨 너겟인 거 아세요? 그쵸 치킨 너겟. 그것도 그냥 웃겼어. 용가리 치킨도 아니고. 그래서 저의 한마디는 닭강정 씨는 잘생기진 않았지만 잘생겨 보이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오 적절했다. 사람의 눈을 바꾸는 닭강정. 오 좀 멋있는데 어떡하지? 저는요. 이런 달콤한 멘트를 쳐주는 그런 사람 현실에 있을까? 진짜 저분 자꾸 저번 주부터 저런 얘기 하시는데. 현실에 있을까? 나 그게 궁금해. 한마디. 네. 한마디는요. 소희랑 비슷하긴 한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피로도가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재 개그를 싫어하시면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라는 경고. 워닝을 좀 드립니다. 네. 이게 앞에 막 몰아치거든요. 드립들이.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좀 질려버릴 수 있다. 뒷부분을 또 다시 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몰아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 몰아치는 아재 개그를 견딜 수 있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닭강정 추천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뒷부분에 피로감이 좀 있었어요. 오히려 저분은 그런 아재 개그를 즐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뒤에 갑자기 진지해졌을 때 그런 피로감이 있는 거고. 아니 아무튼 그렇습니다. 진지할 거면은 진짜 진지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어서 알겠어. 그 중간중간 또 툭툭 치거든요. 알겠으니까 그만 이제 미나를 사람으로 바꿔줘. 제발 그만해. 김유정 내놔. 그만해. 김유정 내놓으라고. 그만해 이제 그만 끝내줘. 한 6화에서 끝냈으면 좋겠어. 알겠다고. 이런 느낌. 10화까지 가는 게 조금 험난할 수는 있습니다. 또 네. 험난한 산 위에서 보는 전경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라는 거야. 아무튼 자 뭐라는 거야. 여기까지 저희 그 험난했던 닭강정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망망대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 닭강정 편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